아미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아미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다면 그 돈을 모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정의연이라는 단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런 시민단체인데 회계 관련 얘기도 좀 나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할머니들을 도왔던 정대협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 논란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마치 그 비판하는 사람이 토착 왜군이 친일파니 그런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회계와 세무적인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정대협과 정의연을 통합해서 정의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겠다. 2018년도 7월 16일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도자료도 배포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정대협은 정대협대로 있고 정의연은 또 정의연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단체 두 곳에서 겉으로는 통합했다고 했지만 각각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이중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단체가 활동 영역이 다르고 원래부터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법인이었다면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통합했다고 얘기했으면서 법적, 행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없애지 못했다라는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또 정대협은 2019년도 7월경에 정의연에게 한 3,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요, 사실 정말 엉터리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옥토버 페스트라는 그런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로는 900여만 원밖에 결제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지원금 대상자가 99명, 999명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딱 드는 느낌은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 자료들이 제대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 감사를 받으면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견 거절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외부 감사인들, 회계사들이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상장사라면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음 논란은요, 윤미향 대표 개인 계좌 4개로 10여 건의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할머니들 장례 조의금을 걷거나 유럽 체류 경비를 모금하거나 이런 식의 모금 활동을 할 때 윤 전 대표의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번 양보해서 장례 조의금 같은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라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치고요, 베트남에 우물을 판다고 1,700만 원을 모금했는데 전달된 건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00만 원 어디 갔을까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법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해야지 왜 개인 계좌를 쓰냐 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란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법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정말 제일 이상합니다.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안성 소재에 주택을 매입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택 취득자금은 2012년도경에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정기부하고 정대협에 기부를 한 겁니다. 무려 7억 5천만 원 주고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한 3, 4억 정도 비싼 시세라고 합니다. 물론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시세라는 거를 매기기는 어려워요. 내가 살 집이어서 아주 비싼 자재를 썼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거를 또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싸게 팔았을까요? 이거와 관련된 회계 처리도 좀 이상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을 7억 5천에 샀고 또 이 정대협이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과 박물관이 재무제표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정대협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요, 과거부터 쭉 이랬어요. 토지 14억에 건물 7억 8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억 8천이 요 쉼터 같고 이 14억이 토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박물관인 건지 별도의 토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 그 부지를 말하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면 이 정대협 법인 입장에서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형법 이야기라서 검찰 수사나 이런 것 밝혀져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세법에서는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거나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이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그 부당한 거래라고 보고 법인한테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거래로 인해서 이익을 본 자한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페널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도 똑같은 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든 무궁화회라는 모임에서 정대협에 대한 비판했던 그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입니다. 참 또 이 와중에도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또 방탄소년단 팬단체 달려라 아미라는 후원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